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아이 둘 엄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그야말로 피똥 싸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청약이 당첨되어 34평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거죠. 깔끔한 강마루 바닥, 깨끗하고 세련된 집 내부에 좋은 편의시설까지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황홀함에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 잠시였어요. 제가 들어온 새 아파트는 공교롭게도 시댁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물론 시댁이 있는 동네와 청약이 당첨된 동네는 끝과 끝이라 거리가 있긴 하지만 같은 도시라 차로 30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처음 청약 당첨되었을 때 좋긴 했죠. 그치만 한편으로 걱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시어머니가 정말 합가하자고 막무가내 달려드실 줄은 몰랐어요. 염치가 그 정도로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은 역시나 하루 바뀌더군요. 저희 입주하고 얼마 안 돼요. 시어머니가 짐 싸들고 막무가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쫓아 버렸죠. 지금 시어머니는 저희 안 보고 살겠다며 울고 난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신경도 쓰고 싶지 않네요. 저희야 안 보고 살면 땡키죠. 말만 들으면 제가 너무 정없어 보이고 나쁜 며느리 같죠? 욕을 하시더라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해주실래요? 저는 11년 전 결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운 좋게도 딱 2년 공부하고 붙었어요. 젊은 데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다 보니 선이 참 많이도 들어왔네요. 지금의 제 남편이 그중 하나였죠. 공기업 다니는 남자였고 성격이 서글서글 하면서도 순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좀 하다가 남편 쪽에서 부모님 건강을 문제로 결혼을 엄청 재촉하는 바람에 정신 차려보니 저는 버진로드를 걷고 있더군요. 시댁은 장사하는 집안이었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도소매로 한가닥 하셔서 돈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 댁이 파산해서 그거 도와주시느라 있는 건물, 있는 돈 다 날렸다 하셨고 지금은 평범한 24평대 구축 아파트 사시며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하세요. 예전에는 돈이 많아 뭐 차도 두세 대 굴리고 아파트도 48평짜리 사셨다 어쩐다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한테 손만 안 벌리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히 저는 시댁에 큰 기대 안 하고 결혼했고 말 그대로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겁니다. 사람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도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거니 하고 결혼한 건데 알고 보니 시댁에 돈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돈 없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제가 특히나 어이가 없는 건 시댁에서 그 있지도 않은 돈으로 유세 부리며 상견례에서도 가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시모가 상견례에서 이러시더군요. 사돈, 공무원 연금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노후가 완전 보장된 것도 아니시네요. 돈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재테크도 하고 그러면서 풀리는 거죠. 나라에서 끊어버리면 그만을 연금만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살아요. 라며 저희 집을 무시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댁이야말로 노후 부장이 딱히 되어 있는 재산도 없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셔서 그런지 아니면 아들 가진 엄마라 그냥 며느리 집안 무시하고 싶어서인지 굳이 공무원인 저의 집을 까내리시더군요. 또 뒤에 덧붙이는 말로 나중에 힘들면 자기네한테 기대란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집보다 훨씬 돈이 없으셨으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서 저희 결혼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보태주셨으면 모르겠네요. 신혼집은 원래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며 다 뜻이 있으니 일부러 돈 1도 안 보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기분 상하지 않았죠. 저랑 남편이나 둘 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 둘이서 보금자리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딸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고 싶다 하셔서 저희 전세 구하는데 5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자식 힘든 거 생각해서 보태주고 싶다는 저희 부모님 마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그거 알고 저만 따로 불러서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너 개념이 있니? 모름지기 성인 둘이 만나 결혼한 거라면 자기들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라고 자식 대학까지 키워놓은 거고, 너 부모님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시댁에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라고 하시며 저를 세상 개념 없고 철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니들 안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우리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만 이상하고 쪼잔한 노인네들 되졌냐? 라고 하시길래 저도 욱하는 마음에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렸으면 친정이랑 똑같이 저희한테 돈 보태주시려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시모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니, 누가 준대?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시댁인데 사돈 내가 돈 보태주시는 거 반대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이 저희한테 돈 보태주시는데 시댁이 무슨 권리로 찬반을 따지나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갑질이죠.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방방 뜨시며 저희 집이 자기네를 무시했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를 치셨네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며 첫 신혼집 아예 안 오셨어요. 저희가 집들이 한다고 연락드렸을 때도 안 오셨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아이 낳아 100일 잔치까지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고집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갑질 대단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셨죠. 워킹맘 바쁜 거 잘 알면서 시댁 행사에는 무조건 오라고 난리셨습니다. 시댁 제사 1년에 3번 있는데 때마다 휴가 내고 당연히 음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장철이면 이틀 휴가 내라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한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신혼 때부터 못 박았더니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키우셨냐며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랑 친정이랑 크게 싸웠습니다. 친정에서는 우리 딸 그렇게 노예처럼 써먹을 거면 시집 안 보냈다. 안 그래도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결혼하는 게 딱해서 5천만 원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도 시댁에서 난리라길래 딸 결혼시킨 거 후회했다. 이런 망나니 집안인 줄 알았으면 김서방이 이쁜 건 알지만 결혼 안 시켰다. 라고 대놓고 시댁에 싸붙였습니다. 저희 친정이 아무 말 안 하고 내내 거릴 줄 알았던 시댁은 예상 외의 반격에 깨갱하고 입 닫으셨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시댁이랑 연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며 전처럼 지내자 하셔서 왕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걔가 똥금 못 끊는지 시집살이는 계속하려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는 뭐 하나라도 더 부려 먹으려고 일부러 시댁 집안일 쌓아놓고 저희를 맞이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계략을 번번이 모르는 척했죠. 시어머니가 일부러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저 하라고 부르시면 그거 다 남편 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데 시부모님은 애들이랑 놀아줄 줄도 모르십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쁘다 이쁘다 하시고 조금이라도 귀찮게 굴면 그냥 TV나 보라며 리모컨을 던져주시는 분들이라 애들이 저한테만 붙어요.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대요. 아무튼 시댁 생각만 해도 저는 진저리가 날 정도로 너무 싫고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존경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대충 설명해 드렸네요. 여기까지만 써도 제가 시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신혼 첫 집에서 10년 정도 알뜰하게 살며 아이 둘까지 낳아 키우다 청약 당첨되어 신축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제 직장은 거리가 비슷한 경기도 도시이고 공교롭게도 제 직장이 시댁이랑 같은 지역입니다. 솔직히 제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생긴다니 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 청약이 운 좋게 당첨된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댁과 3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전에 전세로 살던 집주인 부부께서
너무 고맙게도 전세 보증금을 10년 동안 거의 올리지 않아 주셔서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거의 안 받고 이사 왔고요. 시댁 도움 역시나 1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냉장고랑 식기세척기 사라고 1,000만 원 또 보태주셨고요. 덕분에 좋은 가구, 가전 잘 사고 편안한 보금자리 만들어 이 신축 아파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관계는 안 좋지만 어쨌든 청약 잘 되어 이사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그냥 무덤덤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주 왕래도 안 하는데 가까이 살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비꼬셨고요. 자주 왕래 안 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시댁의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하글되게 만들어 놓고는 시간이 많이 흐르니 슬그머니 또 며느리 탓을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며칠 잠잠하시다가 어느 날 시모가 연락을 하시더군요. 저희가 들어온 아파트가 지역 최초로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 비싼 헬스기구에 수영장에 실내 골프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 안은 물론이고 집안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잘 빠졌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이사 온다는 아파트 검색해보시고는 삐까뻔쩍한 곳이라는 걸 알고 놀라 전화하신 겁니다. 니들 그렇게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거였니? 세상에 내가 지금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좋은 곳 들어가는 거였으면 이 시애미한테도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하시며 다그치시더군요. 그렇게 이사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예전 집에 살 때는 사돈댁이 돈 보태주신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이 집은 이삿 날부터 와보시더라고요. 이삿짐 풀고 정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굳이 와보겠다며 혼자 택시 타고 막무가내로 오셔서는 어머님이 집주인 마냥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을 지휘하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2개가 있는데요. 당연히 주방이랑 더 가까운 쪽에 냉장고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정신없는 사이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러서 맘대로 김치냉장고 위치를 바꾸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 냉장고 색깔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며 제가 정해놓은 위치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리고 무슨 이런 색 냉장고를 샀냐며 한 소리 하시길래 친정에서 돈 보태주신 걸로 산 거라고 한마디 했더니 사돈도 참 이왕 사주시는 거 좋은 거 좀 사주시지 라고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진짜 단돈 10,000원이라도 보태주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결혼 이후 이런 한 장 안 보태주시고 애들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도 시장에서 산 메이커 없는 옷, 신발만 사다 주셨던 시어머니인데 친정에서 여유가 있어 보태주시려 하시는 곳에 자격지심이 있으신 건지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그냥 냅두시라 하고 지금은 너무 바쁘니 차라리 카페에 가 계시는 게 어떻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그 사람 많은 데서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시모랑 싸울 순 없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무시한 채 이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 있던 상황이라 저 혼자 대처할 수가 없었고요. 시모는 이삿날 그렇게 저희 집 와서 이 참견 저 참견 다 하고 가셨네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스텐인데 뭐하러 비싸게 스텐으로 샀냐며 잔소리 하시고 이사 올 때 냉장고 비우느라 식재료가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으며 이래서 애미가 일하는 집은 안 된다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며 그럼 이사 올 때 당연히 냉장고 비워오지 꽉 채워와요. 저희 잘해 먹고 살아요. 애들도 못 먹이지 않고요. 내 새끼들 잘 먹이려고 나가서 일하는 건데 제가 그럼 굶기겠어요? 라고 화를 냈더니 뭔 말도 못한다면서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안 그래도 이삿날 정신없어서 예민하고 가뜩이나 이사 중간에 제 노트북 파손되어서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트집에 잔소리 늘어놓으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잠깐 시댁 근처에 이사 온 걸 후회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니 그날 저녁에 통화하며 시모에게 한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초반 시절 양가 싸움도 했었고 시어머니가 자식인 본인을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의 시자 조짐이 보이면 남편이 나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한테 심하게는 못했었는데요. 남편도 걱정이 되긴 했었겠죠.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이사를 왔으니 중재에 대한 의무감이 더 깊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때문에 싸우다가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도 남편에게는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으쌰으쌰 서로 배려하며 살아온 거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남편이 정말 많이 애썼는데도 시모의 망언과 요행은 멈춰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이들 전학 문제와 이사 후 적응 정리 문제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칼같이 차단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차 한잔 하다 가시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매정하게 들릴진 몰라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만나봤자 감정만 상하지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일이 가까이 사는데 매일 봐도 이상할 게 없다며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려는 걸 겨우 말린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손쓴 덕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거고요. 그렇게 이사 온 지 반년 정도 되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지만 시아버지도 참 별나십니다. 가족보다는 친구가 우선이라는 참 무책임한 생각 때문에 집에 자주 있지도 않으시고요. 시어머니도 친구들이 많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나마도 친구들 없인 외로워 못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그렇게 자주 투닥거리시긴 하세요. 저희 부부 결혼 10년 동안 이혼 얘기도 두어 번 나왔던 것 같네요. 그날도 아마 시부모님 두 분이 이혼 운운하며 크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소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오신 겁니다. 시부모님 결혼 생활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홧김에 밖에서 하루 묵은 적은 있어도 시부는 단 한 번도 집을 나가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현관을 부실 듯 닫고 집을 나오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나와서 갈 곳이 어디셨겠습니까? 가까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6시 퇴근 후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리고 와 집에서 밥 해먹이고 씻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타 지역 외근 후 퇴근이라 밤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고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경비실이었습니다. 어느 노모가 아들 이름을 말하며 집 좀 찾아달라 하셨다네요. 예전에 와본 적은 있는데 동호수를 까먹으셨다나? 그래서 경비실에서 세대주를 검색해 저희 집에 인터폰을 친 거고요. 시어머니 맞으시냐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들여보내도 되냐 경비 아저씨께서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에휴 며느님 시어머니가 잔뜩 기가 죽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잘 좀 해드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급하게 집 좀 정리해 어머님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엄청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이 짐들은 뭐고요? 제가 물어도 어머님은 대답도 않고 그냥 저희 아이들에게 할미 왔다 하시며 식탁에 앉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으려니 시어머니가 헛기침 한번 하시고는 오늘부터 니들이랑 살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자고. 내가 내 아들이랑 산다는데 뭐 네 허락 맡을 필요 있니? 어머님은 그렇게 대뜸 화부터 내시고는 제 눈치를 쓱 보시더군요. 네? 아니 다짜고짜 같이 살자고 짐부터 갖고 오시다니요. 그리고 아들이랑 산다고요? 여기가 어디 어머님 아들만 사는 집인가요? 저도 살잖아요. 라고 저도 화가 나 언성을 높이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아버지랑 싸우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다며
생각나는 곳이 아들네밖에 없어 여기로 온 거라 하시더군요. 아버님이랑은 이제 완전히 도장 찍고 끝을 낼 거라 하셨고요. 그 전에는 살 길이 막막해 이혼 실행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아들네 좋은 집도 있고 하니 갈 데가 있어 좋다 하시며 그렇게 저희 집에 놀러 살겠다 하시더군요.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할머니가 반가우면서도 이상한 냉기에 눈치만 보다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합가? 시댁이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선뜻 마음먹기 어려운 부분인데 가뜩이나 시어머니랑은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습니까? 좋은 시어머니 자리라 해도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 같이 살자고 하면 어느 며느리가 쌍수 들고 환영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난색을 피하자 어머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 한번 끄덕이더니 됐고 저녁이나 줘라. 저녁밥도 안 먹고 네 시아버지랑 싸워댔더니 배가 고파 죽겠다 하시며 식탁에 털썩 앉으시더군요. 제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자 어머님은 제 눈치 한번 쓱 보시고는 냉장고로 가셔서 문을 활짝 여시더군요. 어느 집 며느리가 밥도 안 차려주고 앉아있다 어쩐다 혼잣말 하시면서요. 이미 애들이랑 먹을 거 다 먹은 상태라 냉장고에는 김치랑 손질 못한 식재료들밖에 없었고 어머님이 드실 건 라면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단 라면 하나 끓여드릴 테니 이거 먹고 다시 집에 돌아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혼하셔도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스트레스 받아 재미용 줄어들 때 뻔한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역시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할 줄 알았다 하시며 내 아들 집이니 본인도 맘대로 하겠다 아예 배째라 모드로 나오시더군요. 니들도 예상한 거 아니냐. 시댁 근처로 이사 왔으면 여차하면 같이 살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어떻게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을 안 해? 아니 시부모까진 아니더라도 네 시애미 하루 자고 간다는 것도 그렇게 못하게 막더니 바보 천치 같은 우리 아들 부인 잘못 만나 불효하고 사는구나 하시며 가슴을 탁탁 치시며 오시더군요. 어머님 시댁 근처 이사 왔다고 당연히 합가를 해요? 그럴 거면 아예 여기 이사도 안 왔죠. 어머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인 남녀 둘이 만나 결혼한 거면 둘 보금자리 알아서 구해야 한다고요. 둘만 잘 살면 되는 거니 부모는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돈 보태줄 필요도 없으시댔죠. 제가 언성을 높이자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셨는지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것 좀 봐.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너 그렇게 내 아들도 잡고 살지? 걔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너 만나서 변했어.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아들로 잘 못 보고 살고 세상에 이렇게 비구한 팔자도 없을 거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다 말했죠. 어머님 시댁에 돈 많은 척 하시며 공무원 연금 받고 사는 저희 집 무시하지 않았냐. 어머님은 제 친정에서 신혼집에 돈 보태주신 걸로 난리치시면서 저희 부모님 가슴에도 대못을 박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저한테 따뜻한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고 볼 때마다 부려먹으려고 칼눈 뜨고 모진말 하셨으면서 무슨 시어머니 대접을 바라시느냐. 그야말로 돌짓고 날렸습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랑 사이가 안 좋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짐 싸들고 우리 집 와서는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들이랑 살겠다고 피하는 것부터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아들네 집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저희 부모님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사돈네 돈이 들어가 있는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두 발 뻗고 지내실 수 있겠냐. 저도 빚가서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하시더군요. 그 사이에 라면이 다 되었길래 어머님께 김치랑 내놓아 드리고는 이것만 다 드시고 가시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절대로 못 모시고 산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더니 그럼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라면을 드시며 김치를 곁드시더니 이거 김치가 왜 이러냐. 왜 다 씌어 빠졌어. 김치 냉장고 잘 되는 거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김치 냉장고 사주신 거 뻔히 알면서요.
그거 보니 정말 시모는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시는 것도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냥 라면만 드시고 바로 가시라 하며 저는 안방에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해 자초지종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기막혀 하며 최대한 빨리 집에 가겠다 하는 걸 제가 어머님 곧 가실 테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방에서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엿들으셨는지 어머님이 방문을 확 여시고는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다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들 가진 사돈한테 그리 대하는 네 부모부터 싹수가 없더라. 됐다. 난 아들이랑 살란다. 내가 싫으면 내 아들 집에서 네가 나가라. 라고 아예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어머님이 라면을 다 드셨던 말던 상관 안 하고 어머님이 갖고 오신 캐리어부터 밖에 내놔버리고 어머님도 나가시라 했습니다. 이 집 내 집이에요. 4명이고 우리 부모님 돈 들어가 있고 내가 애들 키워가면서 힘들게 맞벌이에 마련한 집이라고요. 어머님이 뭔 내 아들이랑 살 테니 나가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여기 지분이 얼마나 있다고요. 네.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머님이 그깟 돈 때문이냐 하면서 저더러 속물이라고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그 마음보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들이랑 못 사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라고요. 그렇게 며느리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자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며 제가 어머님 당장 나가시라. 안 나가시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스마트폰을 들고 112 누르기세로 어머님을 노려보자 어머님이 저더러 대단한 년이라고 하시며 결국 나가셨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잡을 줄 알았는지 문을 안 닫으시더라고요. 치우니까 빨리 닫고 나가시라 했더니 엉엉 우시며 문이 부셔질 듯이 닫으려 하시는데 저희 현관이 좋아서 아주 살포시 소음 없이 닫혔습니다. 그게 분했는지 문을 발로 쾅 차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 가시고 나니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렇게 좀 있다 보니 남편이 왔고 제가 어머님이랑 싸운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팍 쉬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자기 엄마 편들까봐 그래서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남편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던 거죠. 어머님은 그 이후로 연락 없습니다. 저도 안 하고요. 남편이 시댁 가서 얘기했나 본데 이번에는 정말 세게 화를 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면 먼저 제발 예의를 차리라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 짖고 날리고 왔다더군요. 반성이 됩니다. 시어머니 그렇게 보낸 거요? 아니요. 진작 연 끊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놈의 좋은 게 좋은 거다 병이 뭔지 척지고 사는 것보다야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모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사돈이 얼마나 우스웠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죠. 결과만 보면 이런 제가 너무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시어머니를 겪어봤다면 저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